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육실습 지도교수 김정미입니다. 오늘 하는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에 실습 나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습 나가시기 전에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리고 실습을 나가야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것들이구나. 그리고 실습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습을 나가서는 교사들 간에 또 원장님과 교사 간에 또 원장님과 교사들과 부모들 간에 그리고 교사들과 영유아들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수업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알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실습을 처음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실습을 해야 되는지 두렵고 떨리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양가 감정이 아마 뒤섞여서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보시면 그런 두려움, 떨림 이런 것들은 다 날려버리시고 선생님들이 정말 그 기간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요 교수님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힘들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실습하는 6주간이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실습하는 6주간이 괴로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하지 마시고 이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보시고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육실습에 관련돼서는 이제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보육실습 이론과 실제라는 교재가 있고요. 2024년도 12월에 나온 책입니다. 물론 저자는 김정미 저입니다. 그래서 홍강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책이 겉에 표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실습하는 모든 내용들이 뒤에 뭐 서식이라든지 이것까지도 다 이 책 안에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책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게시판에 글을 남겨놓으시거나 하면 제가 이제 홍강출판사로 연락을 해서 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책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육실습도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석 20%,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보육실습 과목은 중간고사 10%, 그다음에 실습 일지가 100점 만점에 20%예요. 20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 일지를 어떻게 작성을 하시냐에 따라서 일지에 대한 점수도 만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습 일지가 20%, 그다음에 기간 점수가 5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다 마치시고 나면 어린이집에서 평가서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서는 이제 점수를 입력하고 인비 처리하거든요. 스카트탭을 붙이고 도장을 찍어서 그 점수를 이제 수정하지 못하도록 인비 처리를 해서 제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100점을 줬다 그러면 우리가 50%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그 점수는 50점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90점을 받았다 그러면 45점이 되는 거예요. 그 45점에다가 출석을 100% 다 하시면 20점 받고 중간고사를 잘 봤어서 10점을 받으면 이게 이제 80점이 되는 거잖아요. 80이 아니고 7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습 일지를 정말 실습생이 이제 당연히 적어야 되는 일지인데 어린이집에서 쓰는 보육 일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습 일지를 정말 시간의 흐름대로 순차적으로 해서 잘 작성을 했으면 2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점수를 덜 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또 결정이 나는 거죠. 보육 실습 같은 경우에는 80점 미만이면 자격증이 나가지 않습니다. 교수님 내가 실습을 다 했는데요. 이론 과목도 다 들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습에 대한 과목의 점수가 80점 아래가 되면 자격증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육실습 내가 실습만 잘하면 되지 뿐만이 아니라 보육실습에 모두 7주차 이 강의가 들어있거든요. 물론 3월 달에 3월 4일 날 이제 개강을 하면 보육실습 교과목에 대한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출석도 다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중간고사도 뭐 이거 꼭 봐야 되나, 뭐 해야 되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어린이집 기간에서도 선생님들께서 보육 실습생이 갖춰야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이나 자질이나 어떤 자세, 예, 이런 것들을 잘 갖추셔서 실습을 하신다 그러면 기간에서도 저는 좋은 점수를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육 실습은 이렇게 해서 예,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 꼭 실습을 해야 되지? 왜 실습을 해야 될까? 이미 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지금 이 과목을 지금 OT 과목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뭐 보육하고 관련된 이 과목들을 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뭐 10과목 이상은 다 듣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면은 또 다른 기관을 통해서 뭐 실습만 빼놓고 16과목을 다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네. 이미 다 배웠는데 왜 꼭 실습을 하라고 하지? 그것도 뭐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이나요? 네, 6주를 하거든요. 6주를. 네, 6주를. 6주면 한 달 반인데 이렇게 긴 시간을 꼭 실습을 해야 될까? 선배들의 이미 실습을 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고생만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육실습이 뭐냐면 보육교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학생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예비 보육교사 역할을 직접 경험해보는 과정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직접 경험해본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가 어린이집에 좀 다니고 있거나 다닌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주변의 친인척이라든지 뭐 동네에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녀서 뭐 행사 때 어린이집을 방문한 적이 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간접 경험이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뭐 부모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 내가 참여해서 있는 거지. 내가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돌아가서 네, 속된 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린이집의 조직 문화 전체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습이라는 예, 명목 하에 6주 동안 그 어린이집의 조직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어떻게 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내가 보육교사로서 좀 단단해지거나 나는 보육교사를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발견을 하거나 아니면 보육교사가 내 천직인 줄 알았는데 막상 실습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예뻐하지 않는지 내가 몰랐다. 그래서 보육교사는 또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네, 중요한 예,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실습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보육실습의 의의는 네, 뭐 다른 어떤 교과목을 통해서 보육이라는 것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네, 일단은요. 이론 중심으로 배웠던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천적 지식을 습득하고 영유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하루 일과를 운영하고 놀이지도나 활동 운영, 자료 활용, 상호작용 뭐 이런 방법 등을 관찰하는 거죠. 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적인 역할을 그들을 통해서 또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죠. 물론 이론적으로 잘 나와 있지만 이게 현실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실에서는 교사들이 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직접 배울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요. 실습생이 직접 보육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바람직한 일과 운영을 익히고 효과적인 교사학습 방법을 네,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 교사 역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 보냈을 때 선생님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가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해보니까 교사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실습 지도를 나가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 거죠. 네, 그래서 교사로서의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해보는 기회를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및 부모 등의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네, 관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부모는 이렇게 하지?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라는 것도 가질 수가 있고, 또 부모들이나 교사나 원장의 그 어떤 말이나 행동을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아,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것들을 실습을 통해서 내가 관찰하고 내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집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영유아에게 영향이 미치는 좀 더 넓은 관점인 사회 현상이라든지 보육 정책, 부모 교육 등과 영유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런 연구가 필요하구나. 내가 실습해 보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이러이러한 것도 부족한 것 같아. 아우, 관련된 전문가들이 관련해서 이 분야에 연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논문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마지막 7번째로는요,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실습을 6주간 하거든요. 이 6주간의 실습을 내가 성공적으로 끝냈다. 나 정말 잘했어. 김정민 수고했어. 이렇게 본인에게 어떤 이제 자신감, 이런 것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향후에 다른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시도할 때도 다양한 경험에 대한 도전 정신과 긍정적인 태도를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 실습의 의의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육 실습의 이제 필요성을 볼 때 실습 전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 나가기 전에 일단 거울 앞에 서세요. 거울 앞에. 근데 저도요, 사실 거울 잘 안 봅니다. 네, 머리 빗을 때도 그냥 손으로 이렇게 빗어요. 거울 잘 안 봐요. 네, 왠지 내가 나를 보는데 왜 이렇게 쑥스러울까요? 네. 물론 뭐 여러분들을 뭐 저처럼 뭐 쑥스러워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래도 거울 앞에서 뭔가를 한다고 그러면은, 네, 나를 또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어떤 반성적 사고를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어떤 고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보육실습을 나갔는데, 자, 나는 그러면 진심으로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좋아하는지 본인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나는 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될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또 나는 교직에 대한 신념을 가질 수 있는지, 나에게는 참으로 보육교사가 알맞은 직업인지, 나는 보육교사로서 동료의 신뢰와 아동들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울을 보면서 내가 한번 다짐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할까?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떡하지?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실습 나가기 전에 내 마음가짐을 한 번 더 살피고 다지고, 네, 그리고 실습을 나가면 어린이집에 가서 다양한 일들에 부닥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나를 돌아봤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건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또한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습 나가기 전에 본인들에게 한번, 네, 나는 정말 이거를 잘할 수 있는지, 나에게는 이게 맞는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육 실습을 나가게 되면 실습 기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선정해야 되는데, 올해는 이제 운영 설립 주지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보통 7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해서 뭐 직장 어린이집에 이르기까지 어느 어린이집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는 영아들한테 관심이 있어. 난 영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나는 배우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정 어린이집을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국공립이나 다른 어린이집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연령이 0에서 2세 아이들이 있는 반에서 실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0세 실습을 지금 지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1, 2세 반에 가서 실습을 하고, 가능하면 영아가 있는 반은 2세 아이들하고 같이 그 반에서 실습하는 거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많은 실습 기간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린 연령, 저연령보다는 그래도 좀 나이가 좀 있는, 연령이 높은 아이들 반에서 실습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네, 3, 5세 반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서 원장님하고 미리 미팅 하실 때 여러분들 생각을 말씀하시면 돼요. 원장님, 저는 2세 반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싶은데 혹시 2세 반에 제가 배정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저는 5세, 만 5세 아이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 어떠신지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러면 뭐 만 5세 반에서 실습하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만 3세 반에 가서 실습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실습 기간은 여러분들이 선정하시면 되는데, 우리 대학은요 사이버 대학이에요. 그래서 학생 각자의 사정과 거주 지역이 엄청 넓습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습 지도를 서울부터 저 제주도까지, 지난번에 백령도 갔다 왔어요. 네, 인천에서 그 배 타고 4시간 반 걸렸거든요. 네, 4시간 반 걸려서 가서 실습지도 하고, 1시에 또 육지로 나오는 배가 있어서 1시에 다시 그 배를 타고 인천으로 다시 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 다니는데, 이런 거주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실습 기간을 임의로 선정해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선정을 했을 때 학생들에게는 어떤 뭐 지역적인 그 지역이 너무 멀어서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학생들에게 어찌 보면 치명적인 불이익이 또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실습 이거 교과목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실습기간 선정 기준에 따라서 실습기간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습기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섭외해야지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막 10군데, 20군데, 30군데 다 전화했는데 다 실생을 안 받는다 그래요. 제가 도저히 어린이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안 돼요 라고 모른 척 할까요?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실습기간 섭외를 했는데 도저히 구하지 못했어요. 교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함께 실습기간을 찾아봐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는 여러분들이 실습기간을 스스로 찾아봐야 된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법적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영유아보육법 2024년 6월 26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육실습은요, 이론과 현장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포함해서 15주차 중에 1주부터 7주는 이론 수업이 있고요. 마지막 9주부터가 현장 실습. 이에요. 네, 그래서 수업은 7주차까지만 여러분들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습 기간은 연속 6주고 240시간 또는 270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이나 야간 대학 같은 경우에는 2회에 나누어서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간이 뭐든지 나와 있잖아요. 자, 이 6주 중에 하루 중에 8시간을 실습을 하기 때문에 9시부터 5시까지 하든지 9시부터 6시까지 하든지,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 하면은 여기에는 휴게 시간이 1시간 들어있는 거예요. 네, 하든지, 아니면 10시부터 6시까지 하든지 10시부터 7시까지 하든지 해서 요 4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9시부터 5시 실습을 가장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시간대에 실습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의 요구에 따라서 9시부터 6시까지 하든지 10시부터 5시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습 기간은 보육 정원이 15명 이상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서 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이어야 돼요. 이게 이제 바뀌기 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요, 평가 인증은 A하고 B를 받은 어린이집에서만 실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 인증을 완료한 어린이집에서는 실습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유치원에서도 실습이 가능한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 종일제 유치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한다라는 이 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는 보육실습이 또한 가능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원 15명 이상이라고 하면 매번 물어보는 게, 교수님 어린이집에 가니까 아이들이 지금 5명밖에 없어요. 저 여기서 실습하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이거는 인가증 안에 보육 정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육 정원하고요, 현원하고는 달라요. 보육 정원이 50명이지만 현원은 30명 있는 데도 있고요. 보육 정원이 20명인데 20명 다 있는 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육 정원이 인가증에 15명 이상, 15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는 실습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실습 지도교사는요, 반드시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어야 돼요.
유치원에서 만약에 실습하실 분들은 유치원 정교사 1급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실습 지도교사 1명당 실습생 3명 이내에 지도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월 1일부터 실습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6주를 하잖아요. 이 6주 요 안에 한 명이 3명 이내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1년 통틀어서가 아니라. 예,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이 있는 반에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 보통 3시까지 수업을 하고 종일반 친구들은 종일반 교실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종일반 교사가 1급이 아니야. 그럼 이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유치원 정교사 1급이어야 된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실습 인정 시간은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8시간이에요. 요 사이에 8시간. 토요일날 안 됩니다. 네, 저녁 7시 이후에 뭐 밤 10시까지 하고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반드시 준수하셔야 되고요. 실습평가는 보유 실습 일지와 평가서를 작성하셔야 되고 80점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여러분들 일지 쓴 일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수 있죠? 평가서. 예, 요거 2개의 점수를 네. 가지고 학교 점수랑 합해서 어쨌든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제 만약에 실습을 하다 보면은 뭐 공휴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3월 1일, 그다음 8월 15일, 그리고 뭐 추석, 설, 그리고 뭐 대체 공휴일 이런 것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공휴일의 실습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 일자만큼 연장해서 실습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습 기간 중에 방학이 포함이 됐다 이러면 이 방학이라는 이거 휴무 확인서 이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통신문에 땡땡땡 어린이집은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겨울방학을 실시합니다. 근데 방학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요. 네, 이제 가정학습을 한다라고 나가요. 가정학습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공문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반드시 직인을 찍어야 돼요. 직인 찍어서 요거를 실습일지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학 중에 이제 종일반 아이들은 연장반 아이들은 또 어린이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가정학습 주간입니다. 이때 어린이집에 나와야 되는 아이들을 신청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A반에서 실습을 하는데 A반 아이들이 한 5명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도교사도 나온다 그래요. 그럼 선생님은 가정학습 기간이지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반의 아이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선생님들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또 나오는 교사랑 아이들 중에 1급 교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실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실습을 해도 인정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공휴일이나 방학 중에 혹시라도 실습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근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학교에 우리 보육시설 담당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학교로 연락을 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실습을 하시는 거가 좋지요. 네, 그리고 이제 실습 시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실습 일지에는 시작과 종료 시간이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아침 9시부터 제가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 이렇게 일제에다가 출석부에다 시간을 이렇게 적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인정이 될까요? 8시 30분부터 한 거 인정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9시부터 17시까지라고 적던지 아니면 9시부터 18시 또는 이렇게 10시부터 18시, 10시부터 19시 이렇게 시작 시간하고 종료 시간이 이거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8시 50분에 왔으니까 출근 시간 8시 50분이라고 적는 분들도 있거든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작이나 종료 시간 이상이 되면 일지는 무조건 반송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석료 다 여러분들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학교에서 이것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실습 기간에 따라 토요일에 근무할 수도 있고 야간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습으로는 인정해 주지 않고 있고요. 절대로 인정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원 원할 수가 0명이에요. 지도교사가 결근할 때 실습은 불인정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등원 원할 수가 1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도 그 교사가 결근을 했지만 그 어린이집에 1급 교사가 있어서 그 1급 교사한테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지도 교사의 보육교사 자격증 4번, 1급 자격증 4번 있죠. 이걸 학교에다 제출을 하고 만약에 화요일 날 다른 교사가 다른 7교사가 지도를 했으면 그날은 그 교사의 사인 이걸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 이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실습 기간 중에 무단으로 외출하거나 조퇴하거나 결건하거나 뭐 심부름 뭐 갔다 이런 이유로 실습 기간에 부재한 경우에도 실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어린이집에서 실습생한테 심부름 시키지 않나요? 제가 가끔 전화하면 실습생 뭐 사러 갔대요. 어린이집은 이미 모든 거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뭐 색종이가 없다고 색종이를 사러 가고 이런 거는 안 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실습생이 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네, 실습생은 아직 학생이거든요.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거나 하더라도 원장님이 가거나 뭐 주임이나 원감이 가지 실습생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어린이집에서 현장 학습 나갈 때가 있어요. 뭐 고구마 뭐 캐러 간다든지 뭐 과학관 견학을 간다든지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실습 지도 교수님에게 미리 연락을 주시면 되죠. 뭐 3월에 실습하시는 분들은 그 3월달 어린이집 행사가 미리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습한 어린이집은 3월에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행사는 보통 이제 12시까지 하고 들어와서 점심을 먹는다 그러면 제가 그날 오후에 방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그 실습 지도 교수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서로가 실습 그 일정을 잡는데 좀 용이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4대 보험 가입자 있잖아요. 예. 4대 보험 가입자거나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은 휴직이나 휴가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런 거 없이 내가 실습을 했다. 근데 이쪽에서도 월급을 나갔어. 이럼 누가 이거 인정해 줄까요? 절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분들은 휴직이나 휴가 증명서를 꼭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직장이 좀 자유로운 거예요. 제가 뭐 늦게 가서 일을 해도 되는 그런 업무를 맡은 분들은 오전에 9시부터 5시까지 실습을 하고요. 네, 끝나고 뭐 6시나 6시 반까지 이제 출근을 해서 몇 시간 이렇게 일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휴직이나 휴가 증명서는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휴가를 냈을 때 내가 저녁에 일한 것도 그러면은 뭐 휴가 처리가 돼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실습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다라는 확인서, 이런 확인서들을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보육진흥원 지침상 직장 내 보육실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행복도우미로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린이집에. 그분이 내가 행복도우미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한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분은 실습해더라도 행복도우미 그냥 할 것 같은데? 이분은 조리 그냥 할 것 같은데?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보육실습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도 내가 직장 내에서 실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실습하는 동안은 어떻게 해요? 휴가 처리를 하고 만약 조리사일 경우에는 다시 대체 조리사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내가 이게 좀 애매하다. 그러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보육교사 자격관리교육 있잖아요. 보육교사 통합. 네. 그쪽에 문의하시면 돼요. 제가 전화번호가 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전화번호 제가 게시판에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직접 전화해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실습해도 괜찮습니까? 라는 것들을 직접 뭐 진흥원이나 아니면 이제 그 자격관리국에다가 질의를 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죠. 그래서 어쨌든 직장 내 보육 실습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습 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으면 제가 공휴일 날짜만큼 실습 기간 연장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이버대학은 2회 나눠서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2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실습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일주일 못했어요. 그러면 24일까지 실습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3월 10일부터 실습을 다시 시작했으면 3월 10일부터 나머지 기간만큼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단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학교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임의로 하시는 거가 아니라 꼭 연락 주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실습 지도 자격 보육교사 1급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 지금 1급 승급 교육 받고 있어요. 안 됩니다. 네, 1급 자격증 요거가 있어야 돼요. 네, 미리 가입자 부적격하다라는 거고요. 2급 보육교사나 유치원 2급 정교사한테 실습받는 거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가끔 2급 교사한테 이렇게 실습하라고 원장님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입안에 교사가 필요하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유자 원장은 보육시설 지도교사에 해당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원장은 당연히 1급 가지고 있죠. 원장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원장은 실습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단 실습지도를 할 수 있는 원장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가정어린이집이라고 이야기하는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에서 본인이 교사를 겸직할 경우에 가능하고요. 시군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원이 21명에서 39인 어린이집 원장 중에 어촌, 농촌, 산촌에 있어서 교사 채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그 지역에는 어린이집은 이 특례를 인정해서 원장이 실습 지도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지역에서 실습을 하든지 그 기관이 혹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인지 이런 것도 보시고 교사가 실습 지도가 안 되면 원장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아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장 실습이 가능하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실습 신청 기간은 이제 1권은 일단은 2025년 1학기 기준이에요. 네. 그러면 2025년 2학기 기준은 신청 기간이랑 실습 진행 기간이 다르겠지요. 네. 그리고 2026년 1학기에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예시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2025년 1학기를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놓은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5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가 실습 신청 기간이고요. 실습을 진행해야 되는 기간은 12월 30일부터 5월 16일 안에 실습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통 2025년에는 우리가 3월 4일이 개강일이었거든요. 네, 3월 4일 개강일이었어요. 그럼 내가 보육 실습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3월 28일까지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했어요. 아니면 하려고 했는데 내가 개인적인 어떤 일이 생겨서 실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3월 28일 가서 내가 실습을 못하겠어요. 다른 과목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바꿀 수는 있지만 학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있지만 이미 3월 4일부터 강의가 시작했기 때문에 이 거의 한 4주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다 이게 지각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지각이나 결석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25년에 보육교 실습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2025년 2월 말 안에 개강하기 전에 실습 신청서를 다 제출을 하시는 거가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때 다른 과목으로 바꾸면 이미 들은 과목은 무효가 되고 새로운 과목은 4주가 결석이거나 지각이 되니까 그거 다 들어야 되는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2월 말 안에 실습 신청서를 제출을 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마찬가지예요. 2025년 2학기에 실습하신다고 하면은 2025년 9월 달에 개강이니까 8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자, 실습 시작일 7일 전까지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서류를 다 제출하셔야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육 실습 오리엔테이션, 요거 반드시 수강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수강하지 않으면 실습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실습 공지에 이런 내용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네. 올라가 있어서 본인이 오리엔테이션을 다 들으시고 오리엔테이션이 어떤 내용인지 보고서를 A4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페이지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 페이지 하셔도 10페이지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과목 구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습 시작 전에 제출해야 할 서류예요. 네, 대학으로 제출할 서류는요. 일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실습 신청서 원본, 신상카드, 서약서, 건강진단 결과서, 실습기간 시설 인가증, 지도교사 1급 자격증 4본, 그다음에 평가 완료 어린이집 확인 서류 1분. 네, 요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
완료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통합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어린이집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거를 캡처해서 그거를 인쇄해서 보내셔도 되고요. 예. 임신 융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어린이집 찾기 검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땡땡 어린이집 검색하고 거기서 평가 항목을 클릭한 다음에 페이지스를 인쇄해서 요거를 학교에다가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서류를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다 서류를 다 냈잖아요. 그럼 학교에서는 이거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상이 없는지 유무를 살펴보고요. 실습 기간에다가 이제 공문을 우리가 보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습 기간으로 원본, 신상카드, 서약서, 예, 보험 건강 진단 결과서 있잖아요. 이거 다 어린이집으로 보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습비는 학교에서 기관에다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관에다가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고 실습비는 예,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 전까지 이거 내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신청 서류 이제 작성 방법이에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스마트 로그인을 먼저 하세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화면이 뜨잖아요. 여기서 뭐 네이버를 인정하든 뭐 공동인증서 인증을 하던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화면이 뜨잖아요. 그래서 강의실 입장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강의실 입장을 한 다음에 이 화면이 뜨면 그 위에 공지사항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지사항을 누르면 자, 그 다음에 어떤 화면이 뜨냐. 예, 바로 이제 이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을 누르면 왼쪽에 이렇게 일반 공지라고 뜨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공지를 클릭하면은 한 10개 정도의 공지가 들어있어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보육실습 신청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실습 신청 공지 얘를 클릭을 하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신청 안내가 이제 PDF 파일로 들어있고 실습 신청 양식이 네 이렇게 RGB로 묶여서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열면 실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서류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샘플이랑 죄송합니다. 샘플하고 실습 신청 서류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학교로 보내주시면 돼요. 예, 등기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어린이집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급하게 어린이집 빨리 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신청 서류를 학교로 등기를 보내고 받고 하면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학교 팩스를 이용해서 먼저 보내고 원본을 등기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팩스로 신청서를 보낼 경우에는 반드시 그 학과 실습 담당 선생님하고 통화를 해서 내가 지금 팩스로 서류를 놓다 확인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실습 신청 서류 보면 모두 이렇게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신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다 이거 작성해 주시고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또 기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 이제 보육 실습생의 이제 개인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내용도 다 적으시고 반드시 여기다가 요 사진, 네, 증명사진은 필히 부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습 관련해갖고 뭐 서약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진단, 요것도 실습하기 전에 건강진단, 이거 보건소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네,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보육교사, 뭐 시설, 이거 시설 평가증이잖아요. 시설 평가증, 보육교사 자격증, 그다음에 평가가 완료됐다라는 요거까지 출력해가지고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서는 원본 2번을 작성해서 하나는 학교로 제출하시고 나중에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에 실습 승인한 다음에 어린이집에다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상카드도 마찬가지예요. 2번 작성해서 하나는 학교, 하나는 기관. 서약서도 네, 나는 이렇게 해서 실습을 하겠다라는 자기 서약서거든요. 그래서 사인하셔서 하나는 학교, 하나는 실습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진단 요거 결과서는요. 1년 전 것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에 건강검진을 했으면 이게 2026년
그 1월 건강검진 한 그 전날까지는 유효해요. 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본인 건강검진한 서류를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우리는 이런 거요, 이런 것도 다 해주세요 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린이집, 내가 실습한 어린이집하고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시간서 인가증 4번 했잖아요. 그래서 인가증에 보면은 어린이집 정보랑 인가 정원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종일제 유치원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가증에 종일제 유치원이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명시가 되어지 않는 거예요. 종일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종일제 유치원 확인서를 받아서 원본은 학생이 보관하고 4번만 학교에다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실습생은 총 요거 두 부를 받아야 돼서 하나는 학교, 하나는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자격증 발급 신청할 때 요 하나가 필요하다. 그때 제출하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실습하는 분들은 원스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만 하면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유치원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육이 교육부로 이관이 돼서 이 업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습 지도자 자격증 4번. 네. 유치원 실습생은 두 부를 받아서 하나는 학교, 하나는 가지고 있다가 자격증 발급할 때 제출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실습 기간에 평가 완료했다라는 것도 확인해서 요것도 같이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뭐 수강 신청이에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린, 네, 장학금 입장한 다음에 그 자료실에 보면 보유시설 신청 서류 있잖아요. 그 알집으로 묶여 있는, 네, 그래서 신청 안내 또 PDF 신청 안내를 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유실습 세미나를 보면은 세미나 참여 방법은 해당 학기에 공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학기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줌으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줌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보육 실습을 못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습을 꼭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줌으로를 제가 지난 학기 3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3번을. 네, 그래서 어쨌든 비대면으로 줌으로도 수업을 했지만 또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지만 너무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또 이렇게 네, 오리엔테이션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기에 실습 요 세미나 방법은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실습 외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육 실습은 중간고사 본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중간고사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실습하실 때 보면은 부분 수업, 반일 수업, 전일 수업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총 4회 진행이 필수예요. 사회 진행이 필수인데 어린이집에 따라서 반일 수업을 대신에 영역별 수업을 더 하라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일 수업을 못하게 되면 영역별 수업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영역별 수업을 하던 반일이나 종일 수업을 하던지 간에 총 4회가 필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습 일지는 실습 종료 후에 2주 이내에 학교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로 보내기 전에는 일단은 내가 이제 실습했다라는 이제 실습 확인서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출력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출력하면 수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하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봐서 지도교사, 근데 실습 기간 이런 것들 다 맞는지 살펴보시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출력한 다음에 2주 이내에 학교로 보내주셔야 된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습 신청 서류가 잘 접수가 됐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요것도 이제 학사 일정에 따라 날짜는 변경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2025년을 제가 예시로 지금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2025년 1학기 기준은 3월 17일. 네, 2학기 기준은 한 9월 15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경될 수 있다.
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로그인하고 나의 강의실, 보이실스 강의실을 접속하면 제출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서류가 잘 도착했는지, 실습일지가 다 도착했는지는 등기를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 미비로 평가가 불가해요. 네, 그래서 서류가 다 도착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서류가 도착한 다음에 이거 기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요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만약 서류가 이제 뭐 잘못됐거나 또 일지가 잘못된 경우인데 반성했다가 다시 오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이 시간보다 훨씬 많이 소요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월에서 3월까지 그냥 실습이 끝났어요. 그래서 일지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때 일지를 받았다 그래서 학교에서 바로 일지를 다 검사하고 이러진 않아요. 얘도 우리가 보통 6월에 실습일지 채점을 하거든요. 평가를.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의 이 일지가 다 들어온 다음에 그때 우리가 확인을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에 실습이 끝나서 4월에 일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5월이나 6월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갈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직 목감기가 완벽하게 나은 게 아니어가지고 중간에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거나 제가 이렇게 기침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걸린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게 보이실수 신청서예요. 좀 크게 확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학교 팩스 번호거든요. 그래서 학교 팩스를 보낼 경우에는 팩스를 보내고, 네, 아까 튜터나 실습 담당 선생님한테 팩스 보냈다라고 연락을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다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실습 신청 양식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신상 카드예요. 네, 신상 카드 다 작성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들은 과목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학기까지 이제 뭐 이수한 거 쭉 이거 적으시면 되고 보육 관련된 어떤 경험한 게 있으면 그 경험을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네, 서약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실습생으로서 뭐 서약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보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일실습 평가서예요. 이거는 이제 실습 종료 후에 실습일지 제출할 때 평가서랑 실습 확인서랑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평가서랑 실습 확인서는 제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봉투에 담아서 별도로 같이 보내주셔야 돼요. 자, 평가 항목을 볼게요. 근무 태도와 자질 20, 교육활동 계획과 실행 30, 예비 보육교사의 역할 수행 30, 실습일지 10.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주는 평가예요. 네, 그래서 100점 만점에 실습일지 작성 부분이 10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전체적인 평가에서 실습일지가 20점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배점은 5 쭉 해가지고 100점 만점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여기다 점수를 주겠죠. 뭐 4점, 5점 쭉 점수를 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98점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그 스케치 테이프 붙이고 인비 처리하시고요. 자, 지도교사는 도장이나 사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 어린이집 원장 있죠. 요거는 반드시 뭘 찍어야 된다? 직인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직인.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학교를 보내는 모든 서류는 이 직인을 찍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해서 반성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자, 이거 실습 확인서예요. 자, 보유 실습 확인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서 누가 작성하냐? 원장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에 가시면 보유 실습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 나를 등록을 했는지를 한번 여쭤보세요. 네,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다가 선생님 이름, 생년월일 쭉 다 적고요. 평가 쭉 나오잖아요. 이제 평가 등급은 이제 바뀌었으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평가 어떻게 했는지 실습 기간 거 다 쓰시고. 자, 실습 지도교사예요. 자, 실습 지도교사는 본 실습 지도교사 이름, 자격증, 뭐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지 자격번호 쭉 쓰시고요. 지금 여기 한 칸이잖아요. 요거는 3칸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칸을 3개로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6주 동안 실습을 했을 때 2주씩 3명의 지도교사가 실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명이 했으면 3명 거를 다 여기다가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습 지도교사에 대한 거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 기간인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2025년 뭐 2월 1일부터 했다 그러면 적으면 이게 6주가 될 수도 있지만 7주나 8주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월요일 날 시작해서 금요일 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날 시작하기도 하고 금요일 날 시작하기도 하잖아요. 금요일부터 실습이 시작하면 한 주가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에는 별 신경을 안 쓰셔야 돼요. 그 6주가 넘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대신 여기 총 시간은 240시간 또는 270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248 안 돼요. 260이 안 돼요. 240 또는 270이에요. 270시간이 되려면 시작 시간이 09시, 끝나는 시간이 18시여야 돼요. 네. 근데 09시로 하고 끝나는 시간 17시로 해놨어요. 그리고 270시간이라고 써요. 이거 안 됩니다. 네. 그래서 09시부터 17시로 하면 240이라고 하셔야 되고 09시부터 18시로 하게 되면 270시간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요건 확인하시고, 마찬가지로 어린이 원장 못 찍어요? 직인 찍어요. 예, 여기 학과장 직인 찍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네, 실습 확인서 요거 샘플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다 이름 쓰고 보육교사 1급 쓰고 자격번호 쓰고 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내가 요걸 잘못 적었어, 시간을. 네, 여기 06시 오후 6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렸어. 그러면은 얘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두 줄을 긋고요. 반드시 직인을 찍어야 되는 거야. 직인을. 그런데 내가 이것도 틀리고 여기도 틀렸어요. 그럼 여기도 긋고 직인. 요것도 틀렸네? 여기도 긋고 직인. 네, 그래서 다 직인을 찍어야 돼요. 사인, 도장 안 됩니다. 네, 주의사항이죠, 여러분. 네, 일단 출력하면 수정 안 됩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네, 빨간색으로 두 줄 긋고 내용 수정 후 반드시 뭘 날인한다? 네, 직인 날인한다. 수정 테이프 사용 안 됩니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습 전에 준비사항으로요, 상해보험 가입 권장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집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서로가 불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장이고요. 실습비 개별적으로 실습 시작일에 실습기간에 납부하시면 되고요. 영수증을 주면 받으시고 안 주면 뭐 안 줬다고 뭐라고 뭐 이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굳이 학교에다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반드시 네,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하셔야 되고요. 성범죄 주의 경력서 요거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위임장을 받아서 경찰서 가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원장님이 여러분들한테 위임장을 받아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습하기 전에 어린이집에 가시면 성범죄 주의 경력서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씀해서 위임장 써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임장 쓰시면 돼요. 네, 내가 2월 1일부터 실습을 했는데 이걸 안 받았어요.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건강진단 결과서, 성범죄 주의 경력서 반드시 일주일 전에 체크해서 실습하기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습 일지 그냥 어렵죠. 일지 작성. 일단 작은 메모지랑 필기도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즘 실습할 때 어린이집에서 앞치마를 안 입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앞치마를 입습니다. 그러면 앞치마 주머니에 이 메모지하고 필기도구는 가지고 있다가 아이들 수업하는 거, 교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고 필요한 거 적으셔야 돼요. 간단하게. 그런 다음에 일지에다 옮겨 적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핵심 단어와 느낌으로만 적는 거죠. 원래 실습 일지는 매일 기록 합니다. 퇴근할 때 지도교사에게 제출해요. 다음날 출근해 되돌려 받아요. 네. 그리고 실습 첫날에 여러분들이 어떤지 우리가 이제 이력서라고 얘기하는 실습 신상 조사표랑 자기소개서 작성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미리 드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선생님이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성격을 가졌구나 라는 거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구부는 매일 출근 직후에 도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에 따라서 이제 요거는 조금씩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습하는 어린이집하고 논의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실습 일지는 검은색 볼펜으로 작성하고요. 양식에 따라서 실습 기간과 학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실습 일정표는 6주간의 이 교육 실습, 6주간의 이 보육 실습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참관이나 부분 수업, 역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기록을 하고요. 실습 전에 계획하고 작성합니다. 그래서 실습 기간에 계획안을 붙이는데 원래 우리가 예전부터 연간 그리고 뭐가 있어요? 월간, 연간, 월간, 주간 요거 다 붙이거든요. 근데 요즘 어린이집에 월간이나 주간을 안 쓰는 데도 있고요.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있는 것만 붙이면 돼요. 연간하고 월간이 있다. 그럼 연간하고 월간 붙이시고 연간하고 주간이 있다. 그러면 연간하고 주간만 붙이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하고 종일 수업을 실행할 때는 이 활동 계획과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면 되고요. 보통 내가 부분 수업하기 일주일 전에 요거를 지도교사한테 먼저 이제 검사를 받죠. 네, 검사를 받고 지도교사가 피드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수업을 하고 결과를 또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지도교사의 평가 부분, 이거 영역별 수업이나 반일 종일 수업 할 때도 평가 부분은 반드시 기술하셔야 돼요. 예, 종일 수업을 못한 경우에는 영역별 수업을 2번 이상 해야지 되는 거죠. 종일은 아침 아이들이 등원해서 집에 갈 때까지 8시간을 내가 수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했을 때는 영역별 수업은 이 2번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원사정에 따라서 네, 이런 것들은 다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 부분 수업하고 종일 수업한 날짜랑 실습 일자는 어떻게 해요? 일치해야 돼요. 내가 2월 8일 날 부분 수업했다라고 했는데 2월 8일 날 일지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일치해야 되고 실습 일지에는 주당 사진 3매 이상 붙여야 돼요. 그래서 기관 앞에서 어린이집 간판 앞에서 찍은 사진, 아이들하고 활동하는 사진. 그 대신 이제 아이들의 얼굴들은 대부분 모자이크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3매 이상 붙이시면 되고요. 실습일지는 네,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네, 작성을 하셔야 돼요. 소설 쓰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게 기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습일지는 반드시 우리 대학, 한국북사이버대학교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쓰셔야 돼요. 네. 이 실습일지는 아까 우리가 자료실에 신청 서류 찾았던 자료실 있죠? 거기 가면 실습일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지를 해야 돼요. 가끔 어린이집에서 우리 거 자기네 거 쓰면 안 되냐고 말하는 데가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교사가 아니고 실습생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격관리국에서 이제 진흥원에서 이제 준 샘플을 가지고 그거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시하는 일지를 써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실습일지 내에 실습 소감, 놀이지원및 평가, 실습지도 교사 조언은 워드 작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출력해서 주면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출력해서 줄지, 죄송합니다. 출력해서 줄지, 아니면 이제 워드로 보내서 지도교사가 또 조언, 피드백하고 다시 워드로 받을지, 이런 것들도 미리 의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잘못 선정할 경우에는 실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늘 조심하고요. 학교 승인을 안 받았는데 실습했다. 그거 인정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실습 신청 서류는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일지, 확인서, 실습 평가서는 2주 이내에 등기 우편으로 학교에 보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일반 우편 안 돼요.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자, 개정 누리과정에서 보육일지 기록의 이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실습일지가 아니라 보육일지예요. 예,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들은 이렇게 일지를 쓴다라는 거를 그냥 제가 보여주려고 준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이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 일지를 기록한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일과 중에 놀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가는 과정을 기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교사들이 가끔 실습생한테 이 아이들 놀이과정에 수업하는 거를 그대로 적으라고 하는 교사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조합원으로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나중에 평가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육일지는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일지에 포함될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일지에 포함되어야 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실습 일지에도 사실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예. 교사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육일지에는 이 놀이하고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교사가 일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일지를 이제 보여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보육실습의 출근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랑 다 쓰고요. 1, 2, 3, 4, 5, 6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요일부터 실습을 시작했다. 그러면 이날부터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네. 금요일부터. 그러면 얘가 6주가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요 뒷장이 또 있거든요. 그쪽에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실습생, 지도교사, 시간, 예, 공부 시부터 해가지고 날짜 다 적으시고요. 네. 설 연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설 연휴라고 공란으로 예, 하셔도 되고 빈칸 없이 네, 월에 맞춰서 기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도 요거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출석부의 일자와 실습일지 내용하고 일자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석부 시간하고 실습 확인서 시간이 또한 맞아야 되는 거죠. 출석부는 공구시부터 18시로 해놓고 확인서는 공구시부터 17시로 해놓으면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맞아야 되고 출석부는 6주 30일. 그래서 이 도장이 모두 몇 개? 30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출석부는 수정 테이프 사용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보육실습일지 작성 예시인데요. 여기에서 혹시 잘못된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지금 보면은 아침 7시 반부터 공부시까지 통합보육을 했어요. 등원하고. 자, 10시에서 10시 반, 3시에서 3시 반 간식 먹었어요. 예, 실내놀이가 9시부터 11시 30분이에요. 예, 그리고 15시 30분부터 16시가 실내놀이에요. 예,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이 부분이죠. 네. 공부시부터 11시 반까지 자 보세요. 9시까지 통합보육을 했어요. 그리고 9시에 자기네 반으로 왔어요. 아이들이 자기네 반으로 왔어요. 와서 분명히 실내놀이 했을 거예요. 실내놀이 했어요. 실내놀이 하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10시 반까지 간식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실내놀이가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로 하면 안 되고 9시부터 10시부터 간식이니까 9시부터 10시 까지 하고 간식 먹고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네. 시간의 흐름대로 이거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9시부터 11시 반까지 실내놀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 중간에 간식 먹고 화장실 다녀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가 내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대로 네, 일지는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네. 요거는 이제, 네, 보면 이렇게 7시 반부터 9시, 9시부터 10시 실내놀이, 그리고 10시부터 10시 반까지 간식, 3시 10분부터 3시 40분까지 간식, 그리고 실내놀이가 다시 10시 반부터 11시 30분, 그리고 3시 10분부터 4시 10분까지가 실내놀이. 이렇게 적어주셔야,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네, 간식을 먹고, 손 씻기를 하고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상 흐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지는 뭐예요? 시간의 흐름대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시간이 맞지 않아요. 1분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1분 부족해 자격증 발급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날짜, 시간 요거 확인해서 해줘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네. 제가 손이 그런가 봐요. 예. 요것도 이제 보육실습일지 요것도 샘플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 종합보육 쓰고 활동 계획 및 실행을 여기다 적고요. 이 활동한 거에 대한 놀이평가 및 다음날 지원 계획을 여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이평가 및 다음날 지원 계획은 가능하면 빈칸 없이 다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적으시고 반 운영 특이사항은 있으면 적고 요건 없으면 안 적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실습일지, 예, 실습일지 서명이나 날인은 필수라는 거죠. 앞에 우리가 출석부 있었잖아요. 앞에 출석부에, 네, 날인을 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일지도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돼요. 출석부하고 일지에 서명이나 날인은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 말씀드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실습일지 다른 학생들 거 이거 샘플이거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과 시간표를 여기에 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요걸 따로 만들고 여기에 맞춰서 등원 및 맞이하기부터 해서 쭉 이렇게 네, 시간을 맞춰서 작성했거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실내 놀이하면서 놀이한 사진들을 여기다 놓았어요. 네. 이렇게 놓어도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네, 여기다가 사진을 내가 수업에 했던 사진들을 넣겠다 그러면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요. 그 1주차 시작할 때 앞에 사진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사진을 넣으셔도 관계없습니다. 네, 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들이 예, 편하실 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통합보육을 9시까지 하고 지도교사 교원 쭉 나와 있죠. 네, 간식의 메뉴를 소개하면 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높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간식을 잘 먹는다. 그래서 뭐 잘 못 먹으면 잘 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평가들을 여기다 쭉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습일지, 네, 샘플 예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이 좀 흐려서 보기가 그렇겠지만 또 여러분들 컴퓨터로 보시면 또 괜찮을 수 있으니까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지예요. 보육 일지. 그래서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예, 이런 내용으로 일지를 작성한다. 라는 거니까 요것도 내용들을 보고 여기도 보면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시간은 거의 일치하거든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거가. 그래서 놀이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실내 놀이를 바깥 놀이를 하는데 그날 비가 오거나 뭐 황사가 있거나 그러면 반드시 요거 대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했다라는 요 내용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만 5세 보육 일지 작성 사례거든요. 네, 실습 일지 작성 사례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일지를 쓰면 되겠구나 라는 아마 감들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습 일지 만 2세.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써야 돼요? 네, 이렇게 어쨌든 다른 분들이 작성한 일지 이거 예시를 보면 여러분들이 실습 일지 쓰는 거가 훨씬 용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활동 수업 계획안이에요. 부분 수업 계획안들이에요. 네. 그래서 부분 수업 할 때도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 다 T씨를 썼거든요. T는 티처고 C는 차일드잖아요. 선생님이 다섯 하면 어떤 소리 날까요? 딴 이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 T씨 형태로 지금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생님도 예, 도입 그다음에 전개, 마무리, 확장활동, 유예사항까지 해가지고 계획안을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방법으로 계획안을 작성을 하시던 이렇게 계획안을 작성을 하시던 지도교사하고 모든 것은 다 의논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 종료 후에 제출할 서류입니다. 일지 접수 서류 중에 누락된 서류가 있거나 실습 내용이 뭐 빠진 거 미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반송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반송됐을 때 착불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이 무선제본을 합니다. 무선제본, 떡제본, 책제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뭐 스프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보내오는 건 안 돼요. 네, 반드시 무선제본, 책제본을 해서 학교를 보내줘야 된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이실습 평가서랑 확인서는 제가 제본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별도로 보내셔야 되고요. 평가서는 반드시 임비 처리해야 된다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봉투에 담아서 스카치 테이프 붙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마 줄 거예요. 네, 어린이집에서 이걸 보내게 되면 또 등기료가 발송이 되니까 보통 실습생에게 주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서 이게 지금 인비 처리가 되어 있는 봉투예요. 예, 봉투에다가 다 집어넣고 이렇게 테이프를 붙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통합 정보 시스템 안에 보면은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이 있어요. 예, 여기에 접속을 해야지만 이 평가 확인서는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종일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거든요. 시설 인가증,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4번, 종일제 유치원 확인서, 1인당 3인 이내 실습했다라는 요것도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에는 제출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료실에 들어가면은 요 내용에 요것도 자료실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하면은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신청할 때 내가 여기 신청 다 들어있는 거 체크하는 거죠. 예, 체크하고 요거를 그냥 학교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출 서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실습 확인서 체크하고 또 뭐 평가서 체크하고 이래서 요거를 학교에다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보내줘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주소가 송파구 백제 고분로 33기 34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가 아예 인쇄된 용지가 있으니까 이대로 학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안에 내용물은 여러분들이 보고 체크를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2024년 12월 3일 날 한국보육진흥원 자격관리부에서 원장하고 보육교사 자격 취득 관련돼서 변경한 사항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뀐 거 신설된 게 뭐냐면 영야보육법 제21조 2항에 의거해서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결격 사유예요. 이게 뭐냐면 성범죄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의 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신설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고 나중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격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약, 향정신성 관련된 이 검사를 받으시고 요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폭력 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서 뭐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네,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학부모의 불안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자들은 교사로 취업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유아교육법이나 초등교육법에도 이 유사 관련된 법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교육부리제가 이관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법이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네,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교사가 아니잖아요. 해당이 안 됐는데 이제는 보육교사, 원장들 다 해당이 된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이 됐거나 아니면은 뭐 성폭력 관련 그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따라서 성폭력 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이나 치료 감호를 받은 경우, 네네. 그래서 어쨌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도 다 포함해서 이런 경우에는 자격 취득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유아보육법 부칙에 따라서 9월 20일 날 이 법이 시행령이 이제 떨어졌는데요. 보육교사 자격 검증을 신청한 사람이에요. 원장 또는 어린이집 원장, 그다음에 우리는 보육교사에 해당이 되겠죠. 네, 보육교사 1, 2, 3급을 신청한 사람은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자격증을 재발급하거나 아니면 장애 영리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확인서 신청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요건 해당이 안 되고 자격 신청한 사람은 해당이 되는데 9월 20일 이후에 자격증을 인터넷으로 신청 완료한 사람부터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2024년 9월 20일 지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완전히 100%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 업무 포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 성범죄 경력 확인이. 네. 그래서 보면은 행정정보 공동 이용 업무 포털에 요 신청을 하는 거죠. 여기서 자격증 신청하고 요 이용 동의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요거를 행정정보 공동 이용 업무 포털에서 이용 동의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동의를 하면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일괄 조회를 해요. 그리고 일괄 조회한 거에 대한 결과를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자격증 검증을 실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제출 서류는 네, 내가 마약 중독자가 아니다 라는 거를 내 자격 신청의 기준 1년 이내에 검진 발급된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보육교사 실습을 하고 자격증 신청하신 분들은 다 했어요. 이 검사를, 마약 중독 검사를. 네, 자격증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이거 아직 네, 보육 실습이랑 다 끝냈는데 자격증을 아직 신청 안 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라도 자격증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이거 마약 중독 여부를 네,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부 치료 목적 약물 중독자는 뭐 TBP 검사 이 양성 반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추가 진단을 통해서 내가 중독자가 아니다라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 진단서를. 그래서 제가 전화 여러 건 받았어요. 이 병원에서. 이게 어디에 필요한데 이 검사를 하냐라고 의사 선생님 전화 주셨더라고요. 제가 어린이집 교사, 보육교사 자격 신청하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게 필요하다.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 라고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 가능 여부나 검사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달라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문의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검사 가능한 여기 법무부 지정해서 요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사가 가능한 여기 의료기관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2중, 3중으로 검사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하세요. 이런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해야지만 보육교사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개인별 제출인 거예요. 개인별. 본인이 해서 본인이 제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잖아요. 병원에다가. 의료기관에서 검사해요. 그래서 검사 결과 통보서나 진단서를 발급을 해요. 그러면 개인이 이 통보서나 진단서를 자격검정기관에다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격검정기관은 이 제출 서류를 통해서 중독 여부를 확인하죠. 그래서 중독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중독이 아니다라고 하면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중독 여부 진단 방법은 1차 검사는 음성 반응으로 통해서 검사 결과 통보서를 발급하고 제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결과를 기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양성 반응이 나오면은 2차로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에는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마약을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투약해서 이게 좀 남아있다라고 하면 관련된 진단서가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재방문해서 2차 검사라든지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중독자가 아니라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체 신청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학교 시간제 말고 재학생 경우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 과목을 이수하고 보육 실습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는 이렇게 단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신청할 때는요, 네, 여러분들에게 졸업식 하기 전에 단체 신청할 거니까 개인정보 수집에 이용 동의해달라. 그리고 설문조사 이런 거 다 해달라라고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 서류가 행정, 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한 부, 그 다음에 마약 중독 여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거, 증명사진 하나 해서 이거 쭉 다 공지를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서류를 작성하셔서 학교로 보내시면 돼요. 그럼 학교에서 요걸 다 모아서 자격관리국에다 보내거든요. 그러면 졸업식 끝나고 나서 보통 2월에 졸업을 하면 3월
3월 한 중순 정도, 3월 중순 정도에, 그러니까 적어도 3월 안에는 이 자격증을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육 같은 경우에는 이 자격증이 여러분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먼저 학교로 옵니다. 자격증이. 그러면 학교에서는 학위증을 각 가정에 보낼 때 보육교사 자격증을 같이 넣어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적어도 3월 말 안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수수료는 네,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네, 이렇게 네, 안내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단체주 안내에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학교에서 공지 나갈 때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면 실습 담당 튜터나 학과 튜터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한 번만 알려달라고 안내를 부탁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실습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임시휴원으로 인해서 연장이 될 때는 네, 공문 와야 된다는 거, 공문에는 기간 직인 반드시 찍어야 된다는 거, 네, 그거 말씀드리고요. 실습 시작하기 전에 네, 보육정보 실습 시스템에 등록해달라라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습 끝나기 일주일 전까지 방문을 해야 되는데, 네, 보통은 이제 제가 가고, 실습한 학생이 많을 경우에는 교수님 한 분이 또 가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교수님 방문이나 뭐 연락이 없다. 그럴 때는 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이게 제 전화번호입니다. 예. 제가 김정미거든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경우에 따라서는 보육 실습이 끝난 후에도 실습 지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기간 안에 실습 지도를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학생하고 어린이집하고 다 상의를 해서 실습이 끝난 후에 나가서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육실습 하기 전에 보육실습 관련한 모든 것들을 지금 1시간이 넘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습 관련해서 아직도 궁금해요.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 전화번호 있죠?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육 실습 잘 하시고 모두가 좋은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보육 실습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